오늘은 11인치 아이패드 M5 프로 매직 키보드를 산 기념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본 후기를 얘기할 겸에, 그리고 11인치, 13인치 아이패드 논쟁에 대해서 이 11인치의 한 표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매직 키보드까지 사용해 보니까 11인치 얘가 저한테는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네. 매직 키보드도 이제 와서라도 이제 구입해보는 걸 꼭 강추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써보니까 그 아이패드는 이게 13인치보다는 11인치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13인치 에어, M4 에어가 한 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당근으로 보내줬고요. 저한테 이제 없습니다. 자, 박스를 오픈해보면, 중고로 사서 이제 이미 뜯겨 있습니다. 네, 오픈을 해보면 다 뜯겨진 이렇게 네, 키보드가 있고요. 그래도 이거 중고로 파신 분이 굉장하게 깨끗하게 써가지고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종이 조각이 다 필요 없고 이런 건.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해보면 왜 안 돼? 되네. 네, 이렇게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매직 키보드를 샀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그 44만 9천 원에 팔고 있어요. 분명 이게 키보드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키보드 하나에 40만 원 태운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 M4 프로 나왔을 때 이게 같이 출시된 거고, M4랑 M5랑 같이 호환이 되는데, 이게 나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다 보니까 이게 당근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 중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당근이랑 중고나라 같은 데인데, 번장 같은 데 뒤지면 평균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2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운 좋으면 가끔 이제 20만 원 초반대에도 한 번씩 나오고 막 금매로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20만 원에 올리신 분이 있어서 이거 호다닥 갖고 왔습니다. 판매자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이게 출퇴근할 때 진짜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2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25만 원? 이 정도 주고도 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이 엄청 길어요. 거의 뭐 1시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갈 때 이제 주로 보통, 비즈니스 PT, 썸끝, 원끝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부상이랑 이렇게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 위에 딱 두고 이렇게 쓰면, 이게 크기가 생각보다 11인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크기가 되게 컴팩트해서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닿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엄청 더운데 이렇게 막 옆에 툭툭 치고 하면 이제 엄청 짜증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는 이제, 아니, 이렇게 맥북 갖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굳이 뭐 키보드 케이스로 하지 말고 이 맥북 들고 다니시면 아닌 건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게 13인치 맥북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 13인치로 하면 이게 뭔가 사이즈가 애매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가방 위에 딱 두고 써야 되는데, 가방 위에 딱 올리면 이게 팔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더운데 이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이제 그냥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13인치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걸 해본 건 아니긴 한데, 이거 13인치로 해보면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11인치, 13인치 논란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13인치, 11인치 정하는 걸로 넘어가서, 이게 보통 이제 13인치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할하면 딱 해가지고 두 개 띄우고, 한쪽에는, 한쪽에는 뭐야, 이런 강의 같은 거 하나 띄우고, 한쪽에는 이렇게 굿노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띄워가지고, 강의 보면서 필기하고, 이제, 그다음에 동영상 볼 때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뭐야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무조건 이제 큰 화면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막상 해보면 이게 분할 화면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영상 띄우고 한쪽에 굿노트 펴서 이렇게 필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영상도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도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기도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13인치 들고 다닐 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폰으로 해서 영상 틀어놓고 그다음에 그거 보면서 그냥 패드로 필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할하면 장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직 키보드까지 붙여버리면 이 13인치는 제가 듣기로는 뭐 1.3kg, 4kg 이렇게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뭐 단품으로만 들고 다녔지만 그 상태에서도 결국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13인치 에어는 결국에는 당근으로 좋은 분께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 아이패드 프로까지 오셨죠? 그럼 이미 아이폰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저처럼 에어팟도 갖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100%, 1000% 맥북 당근하고 이제 중고나라 이렇게 막 검색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맥북 얼마지? 막 이런 거 검색하고 계실 거고. 그거 하다 보면 결국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래 막 갤럭시 파고 그냥 갤럭시 대충 쓰고 그것만 들고 다니다 그랬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처음 써가지고 사게 되고 아이폰 하니까 에어팟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패드도 사고 그거 사면 이제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의 문제지 이게 무조건 사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맥북을 사는 것까지 결국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맥북을 사게 되면 이게 아이패드 13인치 이거 11인치보다 거의 50만 원 정도 비싼데 13인치 내세우던 장점들 영상 보면서 필기하던 거 이런 거 그냥 맥북 틀어놓고 11인치 아이패드에서 필기하시고 이게 훨씬 쾌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3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하게 들고 다니기만 힘들다는 이 단점이 더 부각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지하철 버스 이동할 때는 11인치 틀어놓고 이거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필기 같은 거 필요하면 키보드 케이스 매직 키보드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내가 쓰겠다 어디 카페에서 앉아 쓰겠다 이러면 그냥 맥북 딱 꺼내서 쓰고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맥북을 지금 사실 계획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거 곧 두고 봅시다. 무조건 저처럼 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사라는 뜻은 아니고 저도 이거 맥북이에요. 이거 중고로 사니까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뭐 팁이 아닌 팁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아이패드가 지금 이게 얼마였지? 거의 160만 원 정도 하는 거 생각하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결론은 11인치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붙여 쓰는 거 아주 강추합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이거 중고로도 잘 팔리니까 한번 써서 하고 아니면 그냥 뭐 그 다시 당근하면 되고 그렇긴 하니까 네 한번 꼭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마 당근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재당근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